오보 내고도 대답 없는 언론 어딥니까? 일단 어딥니까? 많은데요. 네. 가도 돼요? 너무 많습니까? 많습니다. 많은데 야, 대표적으로 큰일입니다. TV조선입니다. 아, TV조선이요. 지난 네. 19일 그 뉴스 7이라는 그 메인 네. 그 뉴스가 있습니다. 네. 주말에 하는 건데요. 예. 북한이 사증 명목으로 1인당 1만 달러. 그러니까요. 비자비 명목으로 그렇습니다. $10,000를 요구했다. 우리 그- 1,000만 원. 우리 남측 기자는 예. 아니지만 외신 예, 그 그렇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들어가는 외신 기자들한테 예. 그 $10,000를 예. 요구를 했다. 예. 그래서 상당히 그 보도가 파장이 일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보도가 네. 오보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왜 오보인 것으로 확인이 됐냐면 네. 풍계리 핵실험장 들어가는 외신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외신 기자들이 베이징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베이징에서 기자들 앞에서 예. 아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백하게 오보인 게 밝혀졌고요. 다만 이제 외신 기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비용 별도 비용 이런 건 없었고 네. $160 정도를 사전에 냈고 네. 평소 출장비 정도 비용이 들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TV조선 보도는 확실하게 오보였던 셈이 밝혀진 겁니다. 네. $160면 한 16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통상적인 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내야죠. 당연히 내야죠, 예, 그건. 이 정도는 네. 내야 되고 평소 출장비 정도가 들었다는 건데 물론 우리 기자들이 베이징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성남공항에서 정부 수송기를 타고 네. 원산으로 가는 약간의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 가서 요 얘기를 확인하고 온 거. 그렇죠. 예, 이 취재하고 온 거. 이건 네. 진짜 잘한 거 아닙니까? 고도의 노림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들 정도로 아, 그렇군요. 북한 입장에서는. 예, 북한 입장에서는 아, 우리 기자들을 보내서 그렇습니다. 확인 취재하게 했다. 네. 아, 그리고 남측 기자들은 예. 정부 수송기를 타고 타고 직접 갔잖아요. 갔다. 특별 대우.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진짜 다 떠나서 그 가장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게 네. 기자로서 말이죠. 네. 가장 부끄럽고 창피한 게 바로 오보거든요. 그렇죠. 예, 이 오보는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건데 사과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이거는 거의 명백하게 밝혀진 거거든요. 네. 취재하는 외신 기자들이 없었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정도 되면은 TV조선이 적어도 네. 어제 메인 뉴스에서는 정정리 사과 보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없었고요. 북한에서 정정보도 요구를 안 했나 보죠? 그러니까 사실 네.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이 우리 측에 국내 언론의 북한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 북한 쪽에서 뭐 언론 중재를 갈 네. 수도 없는 거고요. 예.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해버려도 그만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 조선일보의 현송월 단장 관련 그렇습니다. 오보예요. 이분은 돌아가셨어야 됐거든요. 총살됐다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몇 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인터넷판에. 아직 예. 단독 달고 있습니다. 그 심지어 단독을. 단독을 아. 지우지도 않고 달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TV조선 보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지금 명백하게 오보인 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9일 보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오전에 다시 찾아봤거든요. 네. 아직 단독 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는 누가 썼습니까? 기자명을 굳이 밝히라면 네. 그 앵커로도 활동하고 있는 예. 엄성섭 기자가 그 기사를 썼습니까? 기사를 리포트를 한글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기자가 그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으면 그렇죠. 사과하는 센스 네.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글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저는 사실은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제가 만약에 취재 기자라면 네. 왜 이런 오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어디 뭐 페이스북이라도 쓰든지. 그러니까요. 예. 저는 뭐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에게 예. 알리는 게 그 그렇죠. 기자로서의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의무죠. 왜냐하면 오보를 낼 수 있습니다. 기자는. 네, 그렇습니다. 취재하다가. 예. 하지만 오보로 판명이 났다면 네. 왜 그런 오보를 하게 됐는지 독자들과 시청자들에게 일단 예. 밝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과 정정하는 게 이제 순리인데 그렇습니다. TV조선은 그런 과정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실수에 대해서 사과하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게 사실은 시청자들이 원하는 바거든요. 그렇죠. 기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실수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저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남북 고위급 회담 조금 있으면 열릴 텐데 네. 이런 언론 관련돼서 오보 대응 어떻게 네. 할지 남북 간에 이런 것도 좀 합의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야지 매번 이런 오보 해놓고 책임 안 지고 저는 상당히 TV조선 용감하다고 봅니다. 예? 저는 만약에 예. 북한이 뭐 언론 중재라든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다면 예. 우리 언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많이 다치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묻지마 보도 오보, 이것은 도저히, 왜냐면요, 여론 시장을 상당히 왜곡합니다. 그렇죠. 예, 이 오보가 또 카톡으로 돌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곡된 사실이 마치 진실인 양 받아들여서 그걸 근거로 또 논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게 잘못된 여론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짜뉴스 사실은 단속해야 되죠. 사실은 TV조선을 제가 대표적으로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네. TV조선 보도 이후에 예, 뭐 조중동, 예, 뭐 이렇게 다른 언론들도 네. TV조선을 인용하면서 많이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런 언론들 역시 사과나 정정은 없습니다. 출입처에서 그렇습니다. 오보를 받았었다가 같이 징계받는 수가 있어요. 제가 출입처에서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네. 확인하고 받았어야지 그냥 받았었다가는 큰일 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만 그런 게 아니라 외신도 오보가 있었죠. 사실은 이 뉴욕타임스가 뉴욕타임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매체고요. 그렇습니다. 북한 관련 보도에서는 상당히 신중한 보도를 해왔다고 평가를 네. 받았는데 이번에는 좀 오버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아하.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 돌변한 북한 태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태도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네.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보도가 네. 보도가 된 이후에 우리 청와대에서 네. 부인을 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예. 근데 한미 양국에서 모두 부인을 한 그런 보도가 됐는데요. 예. 그리고 사실 정의영 청와대 이 국가안보실장이 네. 당시 전화 통화를 할 때 옆에 배석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다라고 또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보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진 그런 상황인데요. 예. 상당히 이런 보도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앞서가는 보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입처는 아니지만 NIT가 저렇게 오보를 했으면 네. 그리고 우리 정부, 양국 정부가 다 아니라 그랬으면 우리 그렇죠. 언론은 받아쓰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앙일보가 받았었죠. 근데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네. 더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요. 네. 그냥 받아쓴 정도가 아니라 네. 거기에 또 해석을 덧붙입니다. 뭐라고 해석을 덧붙이냐면 자기들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그 중재 외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느냐? 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질책을 한 것처럼 예. 그런 해석을 또 중재 덧붙이거든요. 외교를 의심했다고 해서 제가 그렇죠. 어제 홍익표 의원 출연했을 때 그걸 또 물어봤어요. 이렇게 확산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오보가 이렇게 계속 줄줄이 사탕으로 저도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예. 보도 자체도 너무 앞서간 보도라는 그런 논란이 제기됐는데 네. 그 보도를 인용하면서 다시 중앙일보가 해석을 덧붙이니까 더 이제 오보가 논란이 확산이 될 수밖에 정말 없는 거죠. 이러지 맙시다. 그러니까요. 네, 이러지 맙시다. 진짜 업계에서 이런 오보 문화는 퇴출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뭔가 대책이 필요해요. 남북 간에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한미 간에 남북미 간에 협정을 맺든지. 저는 나중에 정말 예. 그런 후폭풍을 맞기 전에 네. 언론계 내부에서요. 북한 보도 이대로 안 된다 해서 네. 정말 자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네. 나중에 이거 진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기자협회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 네. 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이거에서 제도화해야지 안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얼마나 많은 수많은 남북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 사이에서 수많은 오보들이 또 나올 텐데 그렇죠. 이 오보를 바로잡는 노력 없이 그냥 간다? 이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남북 간 언론인 교류도 해야 되거든요. 이제. 해야죠. 근데 이런 네. 오보를 양산하고 어떻게 네. 교류가 활성화 되겠습니까? 그렇죠. 만나면 네. 싸우게 되죠. 제가 보기에는 이슈 파이터의 제안으로 네. 남북 간의 언론에서 오보 양산을 막기 위한 네. 제도 개선 조치를 제안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발 확실하게 오보로 판명난 기사 있지 않습니까? 예, 내리세요. 그 단독 이런 거 좀 빨리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진짜 창피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부끄러움을 잊은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생기는데 부끄러운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피고인 MB입니다. MB. 네. 지금 17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한창 진행 중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재판이. 예. 오늘 그 재판에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히겠다. 네. 이제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변호인단을 통해 일단 전해진 내용을 보면 네. A4 7장 정도 분량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그 호송차 내려가지고 들어가는 장면에서 보니까 네네. 또 봉투 같은 거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본인의 입장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아하.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예. 이게 생중계를 지금 한다고 했기 때문에요. 네. 지금 입장이 밝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노트를 들고 발언을 시작했다는 아하. 속보가 들어와 있군요. 예.
그 노트가 아까 그 서류봉투 안에 있는 노트였을까요? 그런 것 같은데요. 아마도 보니까. 그런 것 같죠? 네네. 예. 할 수 있게 한다면 예. 우리 언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많이 다치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묻지마 보도 오보 이것은 도저히 왜냐하면요 여론 시장을 상당히 왜곡합니다. 그렇죠. 예, 이 오보가 또 카톡으로 돌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곡된 사실이 마치 진실인 양 받아들여서 그걸 근거로 또 논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게 잘못된 여론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짜뉴스 사실은 단속해야 되죠. 사실은 TV조선을 제가 대표적으로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네. TV조선 보도 이후에 예, 뭐 조중동, 예, 뭐 이렇게 다른 언론들도 네. TV조선을 인용하면서 많이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런 언론들 역시 사과나 정정은 없습니다. 출입처에서 그렇습니다. 오보를 받았었다가 같이 징계받는 수가 있어요. 제가 출입처에서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네. 그 확인하고 받았어야지 그냥 받았었다가는 큰일 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만 그런 게 아니라 외신도 오보가 있었죠. 사실은 이 뉴욕타임스가 뉴욕타임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매체고요. 그렇습니다. 북한 관련 보도에서는 상당히 신중한 보도를 해왔다고 평가를 네. 받았는데 이번에는 좀 오버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아하.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 돌변한 북한 태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태도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네.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보도가 네. 보도가 된 이후에 우리 청와대에서 네. 부인을 했니다 아니다. 예. 근데 한미 양국에서 모두 부인을 한 그런 보도가 됐는데요. 예. 그리고 사실 정의영 청와대 이 국전에 다시 찾아봤거든요. 네. 아직 단독 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는 누가 썼습니까? 기자명을 굳이 밝히라면 네. 그 앵커로도 활동하고 있는 예. 엄성섭 기자가 그 기사를 썼습니까? 기사를 리포트를 한글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기자가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으면 그렇죠. 사과하는 센스 네.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글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저는 사실은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제가 만약에 취재 기자라면 네. 왜 이런 오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어디 뭐 페이스북이라도 쓰든지. 그러니까요. 예. 저는 뭐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에게 예. 알리는 게 그 그렇죠. 기자로서의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의무죠. 왜냐하면 오보를 낼 수 있습니다. 기자는. 네, 그렇습니다. 취재하다가. 예. 하지만 오보로 판명이 났다면 네. 왜 그런 오보를 하게 됐는지 독자들과 시청자들에게 일단 예. 밝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과 정정하는 게 이제 순리인데 그렇습니다. TV조선은 그런 과정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실수에 대해서 사과하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게 사실은 시청자들이 원하는 바거든요. 그렇죠. 기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실수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저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조금 있으면 열릴 텐데 네. 이런 언론 관련돼서 오보 대응 어떻게 네. 할지 남북 간에 이런 것도 좀 합의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야지 매번 이런 오보 해놓고 책임 안 지고 전 상당히 TV조선 용감하다고 봅니다. 예. 저는 만약에 북한이 뭐 언론 중재위라든가 민형사 소송을 제기 오보 내고도 대답 없는 언론 어딥니까? 일단 어딥니까? 많은데요. 네. 너무 많습니까? 많습니다. 많은데 야, 대표적으로 큰일입니다. TV조선입니다. 아, TV조선이요. 지난 네. 19일 그 뉴스 7이라는 그 메인 네. 그 뉴스가 있습니다. 네. 주말에 하는 건데요. 예. 북한이 사증 명목으로 1인당 1만 달러. 그러니까요. 비자비 명목으로 그렇습니다. $10,000를 요구했다. 우리 1,000만 원. 우리 남측 기자는 예. 아니지만 외신 예, 그 그렇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들어가는 외신 기자들한테 예. 그 $10,000를 예. 요구를 했다. 예. 그래서 상당히 그 보도가 파장이 일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보도가 네. 오보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왜 오보인 것으로 확인이 됐냐면 네. 풍계리 핵실험장 들어가는 외신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외신 기자들이 베이징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베이징에서 기자들 앞에서 예. 아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백하게 오보인 게 밝혀졌고요. 다만 이제 외신 기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비용 별도 비용 이런 건 없었고 네. $160 정도를 사전에 냈고 네. 평소 출장비 정도 비용이 들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TV조선 보도는 확실하게 오보였던 셈이 밝혀진 겁니다. 네. $160면 한 16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통상적인 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내야죠. 당연히 내야죠. 예, 그건. 이 정도는 네. 내야 되고 평소 출장비 정도가 들었다는 건데 물론 우리 기자들이 베이징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성남공항에서
정부 수송기를 타고 네. 원산으로 가는 약간의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 가서 요 얘기를 확인하고 온 거. 그렇죠. 네, 이 취재하고 온 거. 국가안보실장이 네. 당시 전화 통화를 할 때 옆에 배석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다라고 또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보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진 그런 상황인데요. 예. 상당히 이런 보도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앞서가는 보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입처는 아니지만 NIT가 저렇게 오보를 했으면 네. 그리고 우리 정부, 양국 정부가 다 아니라 그랬으면 우리 그렇죠. 언론은 받아 쓰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앙일보가 받았었죠. 근데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네. 더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요. 네. 그냥 받아 쓴 정도가 아니라 네. 거기에 또 해석을 덧붙입니다. 뭐라고 해석을 덧붙이냐면 자기들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그 중재 외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느냐? 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질책을 한 것처럼 예. 그런 해석을 또 중재 덧붙이거든요. 외교를 의심했다고 해서 제가 그렇죠. 어제 홍익표 의원 출연했을 때 그걸 또 물어봤어요. 이렇게 확산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오보가 이렇게 계속 줄줄이 사탕으로 저도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즈 예. 보도 자체도 너무 앞서간 보도라는 그런 논란이 제기됐는데 네. 그 보도를 인용하면서 다시 중앙일보가 해석을 덧붙이니까 더 이제 오보가 논란이 확산이 될 수밖에 정말 없는 거죠. 이러지 맙시다. 그러니까요. 네, 이러지 맙시다. 진짜 업계에서 이런 오보 문화는 퇴출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뭔가 대책이 필요해요. 남북 간에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한미 간에 남북미 간에 협정을 맺든지. 저는 나중에 정말 예. 그런 후폭풍을 막기 전에 네. 언론계 내부에서요. 북한 보도 이건 네. 진짜 잘한 거 아닙니까? 고도의 노림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들 정도로 그렇군요.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기자들을 보내서 그렇습니다. 확인 취재하게 했다. 네. 그리고 남측 기자들은 예. 정부 수송기를 타고 직접 갔잖아요. 특별 대우.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진짜 다 떠나서 가장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게 네. 기자로서 말이죠. 네. 가장 부끄럽고 창피한 게 바로 오보거든요. 그렇죠. 예, 이 오보는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건데 사과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이거는 거의 명백하게 밝혀진 거거든요. 네. 취재하는 외신 기자들이 없었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정도 되면은 TV조선이 적어도 네. 어제 메인 뉴스에서는 정정리 사과 보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없었고요. 북한에서 정정보도 요구를 안 했나 보죠? 그러니까 사실 네.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이 우리 측의 국내 언론의 북한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 북한 쪽에서 언론 중재를 갈 네. 수도 없는 거고요. 예.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해버려도 그만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조선일보의 현송월 단장 관련 그렇습니다. 오보예요. 이분은 돌아가셨어야 됐거든요. 총살됐다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몇 개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인터넷판에. 아직 예. 단독 달고 있습니다. 심지어 단독을. 단독을 지우지도 않고 달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TV조선 보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것도 지금 명백하게 오보인 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9일 보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